네, 종목 분석. 오늘은 금호 HT부터 마크로젠까지 빠르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금호 HT입니다. 네, 이 회사는 금동전구라는 상호명으로 설립된 기업이죠. 자동차용 조명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이런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 업체인 SL그룹과 현대모비스 등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네, 우하향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적자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호HT 보시면 네, 적자가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오스트리아 자동차 조명업체인 글로벌 기업 ZKW의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되면서 수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현 주가 수준도 PBR 1.2배 수준입니다. 3년 동안 적용받은 PBR 밸류는 0.76배였는데 일단은 현 주가 수준은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어떤 전략을 회사의 수익성으로 귀결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추세는 일단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주가 수준 대비해서 종목을 빠르게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등시 나온다면 2,800원대, 2,750원대에서 반등 나오면 매도를 하시고 네, 최근 2,400원대 바닥권인데 이 가격대 이탈할 때 손절하는 것보다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취하시고 종목 교체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오늘 가격이 좀 상승했죠. 장중 신고점을 터치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기도 하고, 네, 오늘 현대차가 급등을 했는데 그 애플이 애플카 출시를 위해서 현대차 그룹에 협력을 제안했죠. 따라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확히 모트렉스라는 기업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기업은 네, 운전자와 자동차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 기술을 바탕으로 한 네, 자동차 부품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주가 수준은 올해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2018년도까지 2013년도부터 향후 5년 동안 300%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죠. 향후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끝없이 부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스마트 카라든가 이 커넥티드 카, 이 스마트카의 필수 장착에 필요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한 단계 레벨업 됐죠. 6,000원대까지 4,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7,000원대까지 레벨업된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트렉스는 아무래도 현 주가 PBR 2.3배 수준입니다만 네, 성장성에 기이한 주가 상승의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더불어서 연계해서 주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중 고점이라서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7,000원 후반, 8,000원 초반대에서 7,000원 후반 7,400원에서 7,500원 정도의 조정을 어떻게 거치는지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은 6,000원을 손절가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중 9만원, 9만전자까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9만원까지 급등을 했죠. 삼성전자. 자, 지난해 실적도 컨센서스를 좀 달성한 것 같고, 올해, 2021년도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은 약 10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시장 컨센서스 타켓 프라이스는 10만원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증시의 어떤 호재와 또 지난 10년간 받은 최고 PBR 배수 2.2배를 적용했을 때 10만원까지 보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급등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조정을 어떻게 거치는지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는 대형주의
강세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대형주가 마치 개별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 또 저금리 기조, 부동산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이 대형주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년 들어서 개인들의 계좌가 보물 터지듯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개인들의 성향을 봤을 때, 특히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는 주식들을 많이 매수를 하겠죠. 삼성전자, 현대차 위주로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좀 있을 것 같고, 올해 실적도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원까지의 어떤 여력은 좀 룸을 좀 상승 룸을 기대해 보시면서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 보유하신다면 매도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정을 또 어떻게 거치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현 주가 수준 보시면 5일평선을 지지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5일평선을 지지선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도 주가가 우상향 패턴의 모습을 바닥에서 보였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 종목은 서울대학교 학내벤처로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죠. 이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었죠. 자, 이후에 최근에 관리 종목 지정과 증시 퇴출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도 하면서 자금을 좀 조달을 했죠. 자, 전적으로 헬릭스미스는 이 임상 3상 엔젠시스에 대한 기대감이 큰 모습인데 향후에 한 2,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금 운용을 좀 일단은 유상자로 좀 해소를 한 모습인데, 예상된 어떤 목표보다는 좀 적게 자금을 좀 조달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플랫폼 사업의 운영과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의 집중 투자, 이 결과 임상 3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당장의 어떤 주가 실적도 적자고요. 자, 이 종목은 기대감으로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을 논하기는 좀 어렵고 2, 3년 정도의 긴 기간이라고 본다면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양상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를 바닥으로 논하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반드시 매도 후에 일단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000원대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추세를 보면 일단은 상방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오늘 현대차와 더불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장중 최고점인 72,000원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68,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월봉을 보더라도 주봉을 보더라도 일단 월봉을 볼까요? 월봉 보면은 아직까지 전고점 84,000원대까지의 상승 룸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조정세는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요즘 증시가 조정이라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멘탈이 좀 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라는 게 무조건 급등을 하면 또 그만큼의 또 대가는 치르는 그런 이력을 봤을 때 기아차도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 주가 수준 2021년 시작 기준 대비해서는 PER 7배가 안 됩니다. 6.8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현 주가고요. 이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64,000원대에서 조정을 받는지 65,000원대 확인하신 다음에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차는 횡보 구간을 좀 거친 이후에 한 단계 레벨업하고 또 횡보 구간을 거친 다음에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최근에 미국 소렌토의 판매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8만 원대 이상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좀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DNA 링크입니다. DNA 링크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유전자 정보 제공 관련 기업이죠. 유전체 분석과 개인 유전체 분석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 바이오 업종인데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돼서도 사업을 좀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뭐 1, 2년간은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시장과 더불어서 진단 키트에 대한 이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진단 키트를 뭐 터키와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이런 3개국의 수주를 받았다는 공시가 나왔었죠. 10월 말에. 하지만 주가 탄력은 크지 못하다. 그리고 우향 패턴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5일 평선을 하회하면서 지금 밑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최근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DNA 링크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3년 평균 PBR을 적용했을 때 현 주가 수준이 PBR 10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장성을 그동안 많이 반영됐었고 이제는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바로 즉시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종목 교체로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거는 일단 아니죠.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은 뭐 상당히 오랜 전통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죠. 2000년도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유전자와 유전체 분석하는 기업이고요. 꾸준하게 유전체 분석 사업을 2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력과 노하우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죠. 세계 150여 개국에 18,000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마크로젠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재무구조는 우량합니다. 하지만 현 주가 수준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좀 형성하는 5일선이 21선을 돌파했을 때 단기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은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의 가치를 산정한 거죠.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2만 3만원대 3년 평균 PBR을 2.4배 적용했을 때 약 3만원대의 배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마크로젠은 단기 바닥을 형성했다. 29,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매도하신 이후에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빠르게 7개의 종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싱글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